커버드콜 재투자는 멍청한 짓이라고 합니다. 배당 받을 때 세금, 재투자에서 또 세금, 상승도 다 못 따라가고 원금도 깎아먹는다. 그냥 현금이나 채권 들고 있다가 폭락하면 QLD 사라. 맞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이죠.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묻고 싶어요. 그 방법으로 정말 돈을 번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저도 현재 흩어져 있는 자산을 QLD로 모으면 5억 이상 몰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답을 몰라서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실제로 그런 기회가 자주 오지도 않아요. 저도 QLD만 하는 게 훨씬 수익률이 좋을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젊은 직장인들은 월급 받아서 월세 내고 생활비 내고 아이 있는 집은 아이 키우고 나면 매달 투자에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남을까요? 50만 원, 30만 원, 어떤 달은 그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 돈으로 전부 QLD를 모으면 10년 뒤에 삶이 달라질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돈이 내 인생의 전부이고 마지막 희망이라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우리가 모두 여윳돈 가지고 주식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변엔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큰 돈 벌었다는 사람들 이야기가 들려오고 나도 인생 한번 바꿔보고 싶고 그래서 남의 말 듣고 QLD 덜컥 투자한다고 전부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니란 거죠. 기본적인 나스닥에 대한 신뢰도 없는 상태에서 큰 변동성에 일희일비하고 매일 주식으로 스트레스 받고 그러다 포기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겁니다. 저는 QLD의 변동성이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기준이 되면 안 되겠죠. 평범한 투자자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저에게도 당장 현금 흐름이 필요 없었다면 아마 QLD만 모았을 거예요. 저는 레버리지를 엄청 좋아합니다. 라오원님도 존경하고 부자오빠님도 존경하고 TQQQ의 미친놈님도 좋아합니다. 저 역시 큰 비중을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부를 더 빨리 만들려고 하고 있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저희 집은 현재 외벌이고 생활비가 부족하진 않지만 추가적인 현금 흐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커버드콜을 선택한 거예요. 성장 자산의 대부분을 개별주와 레버리지로 가져가며 커버드콜을 같이 운용해 보니까 생각보다 훨씬 안정적인 거예요. 변동성을 커버드콜이 어느 정도 흡수해주고 매달 배당이 들어오니 심리적으로 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피큐나 QQQI 같은 ETF들은 나스닥이 오르면 일정 부분 함께 우상향하고 시세 차익도 만들어줍니다. 사람들은 아직도 커버드콜은 원금을 깎아먹는 상품이라고만 생각하는데 하지만 직접 들고 있으면 현금만 들고 있는 것과 전혀 달라요. 저는 배당을 레버리지에 재투자해서 수익률을 높여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커버드콜은 수익률을 포기하는 ETF라고 생각하죠. 저는 커버드콜이 수익률은 조금 포기하더라도 대신에 투자의 지속성을 사는 ETF라고 생각합니다. 매달 들어오는 배당은 단순한 현금이 아니라 다음 달에도 시장에 참여하게 만드는 힘이 되어줍니다. 생각해보면 매달 꾸준히 투자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아시잖아요. 애 학원비, 차수리비, 경조사비,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는 달, 그런 달에 투자를 유지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배당이 들어오면 그 돈으로 자동 매수가 돌아가요. 내가 따로 신경 쓰지 않아도 시장 참여가 끊기지 않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세금을 계산합니다. 배당 소득세, 재투자 후 또 발생하는 세금 맞습니다. 세금은 분명 존재하죠. 그런데 정작 아무도 계산하지 않는 비용이 있어요. 타이밍을 맞추려다 발생하는 비용이에요. 현금을 들고 기다립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안 떨어져요. 3개월이 지났어요. 오히려 올랐어요. 6개월이 지났어요. 시장이 20% 올라 있어요. 그 순간에 할 수 있는 선택은 두 가지예요. 지금이라도 들어가거나 아니면 더 기다리거나. 하지만 20% 오른 시장에 들어가는 건 심리적으로 훨씬 어려울 거예요. 결국 또 기다립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 버려요. 세금은 내가 번 돈에서 나가요. 얼마를 냈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하지만 타이밍을 기다리다 놓친 그 20%는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내 계좌에 숫자로 보이지 않으니까 손실이라고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훨씬 큰 비용일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금은 아까워하면서 기다린 시간은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세금은 복리를 조금 느리게 만들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타이밍을 기다리다 시장을 놓치는 건 복리 자체를 끊어버립니다. 이론적으로 가장 좋은 투자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사람이 그 투자를 끝까지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QQQ도 어려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QLD는 훨씬 어렵겠죠. 대부분은 현생도 바쁘고 공부할 시간도 부족하고 남는 에너지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무조건 레버리지만 이야기하는 건 현실적인 조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무 준비 없이 높은 레버리지만 선택하면 삶과 자산이 함께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레버리지를 권하기보다는 현실 속에서도 오래 가져갈 수 있는 시스템을 먼저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그렇다고 1배수 투자로는 시드가 작은 사람이 삶을 바꾸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지쳐서 포기하는 사람이 훨씬 많을 거예요. 제가 지금 커버드콜 재투자를 옹호하려는 게 아니라 현실 속에서도 레버리지를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QLD와 커버드콜을 함께 가져갑니다. 커버드콜 배당이 들어오면 그 돈으로 QLD를 사요. 저는 커버드콜로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QLD를 계속 끝까지 오랫동안 모으려고 커버드콜을 하는 겁니다. 커버드콜이 만들어주는 현금 흐름으로 심리를 안정시키고 그 안정감으로 QLD를 계속 모아갑니다. 커버드콜은 수익률을 높여주는 도구가 아니라 QLD를 오래 들고 가게 만들어주는 도구가 되어주는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가장 합리적인 투자만 찾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합리적인 투자는 성공과 거리가 가깝지 않더라고요. TQQQ로 엄청 부자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죠. 반면 조금 비효율적이더라도 꾸준히 시장에 남아있는 사람이 결국 더 많은 걸 가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레버리지를 하지 않는 서대리님, 슈드를 메인으로 가져가는 잼투리님, 그분들의 투자가 틀렸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분들 덕분에 투자를 시작하고 삶이 달라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잖아요. 조금 비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많은 세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덜 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10년, 20년 계속 시장에 남아있을 수 있다면 저는 그게 훨씬 효율적인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투자는 가장 높은 수익률을 만드는 투자가 아닙니다. 삶이 팍팍하고 시드가 작아도 현생이 바빠도 끝까지 시장에 남아있을 수 있는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 멍청한 짓을 계속합니다. 결국 레버리지는 오래 가져가는 사람이 이길 거예요. 효율은 헬스장 한 번 안 가본 사람이 입으로 떠드는 운동이 아닙니다. 운동 잘하는 사람은 입으로 떠들지 않아요. 그냥 시간 되면 나가서 운동합니다. 투자도 다르지 않겠죠. 이 구조가 충분히 효율적이라는 걸 제가 보여드릴게요.